아직 2025년을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올해 1, 2월 저는 정말로 망했습니다. 일상, 건강, 업무 모든 면에서 다채롭게 망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과 별 차이 없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3월부터 일상을 되찾았고 그 일상을 마주하는 저는 든든해졌습니다. 보통 우리는 실패나 상처, 그로 인한 아픔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후에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나 성장을 경험한다고 하죠. 아프고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내면의 힘을 깨닫고 더 큰 공감과 감수성을 얻으며 소중한 일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자라나기도 합니다. 물론 제가 겪은 1, 2월의 실패가 그 아픔이 트라우마 후의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테지만 고통과 실패 속에서 종종 성장의 씨앗을 품고 있음을 상처나 틈을 그 자체로 성장의 기회로 둘 수 있는 건 삶과 사람 그 둘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 봅니다. 올해 저는 제가 겪은 뒤처짐, 지체, 자신을 피폐하게 만드는 습관, 그로 인해 동반된 아픔을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회복하려는 의지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부터 저희 여정은 다른 때보단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뒤돌아보며 망함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후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갔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는 실패를 객관적으로 마주할 때 더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 가족 등 타인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가감없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맞아, 내가 정말 그랬어. 그러니 이제 고쳐야 돼. 조언 너무 고마워. 라는 태도로 수긍하고 감정은 배제한 채로 그들의 충고 또한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예전의 설렘과 기대감으로만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는 좀 더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들뜬 마음으로 무작정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여기서 깨달은 중요한 점은 실패나 고통이 우리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거나 가지를 부러뜨려 더 좋은 가시를 맺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고통도 결국 더 큰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똑바른 소리로부터 자신을 노출시키는 걸 아끼지 않았더니 그 경험이 나를 더 든든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죠. 예전에 제가 미라클 모닝클럽을 1년 가까이 운영하면서 자주 목격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챌린지를 완주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시작 후 몇 번 실패하고 그렇게 헤매다가 다시 계획을 재수립해서 완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고 성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 경험까지 합쳐져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요. 여전히 1, 2월 동안의 실패, 3월에도 여전히 나 혼자만 이렇게 멈춰서 있다면서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마주하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진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꿀 수 있으니까요.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남는 2025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의미 있는 변화의 시간이 될 겁니다. 아픔은 결국 낫는 과정이 있고 실패는 복구, 회복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받아들이는 순간 진정한 성장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덕분에 기어이 우리는 1, 2월을 그리고 3월을 실패했길래 그 어떤 수월한 시작을 한 사람보다 밀도 높은 올해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히 그러할 것입니다.